예,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을 폐기에 있어서 부채 비율도 우리가 추이라든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자 부담도 더불어서 잘 살피고 이자 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질의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주셔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간 국고채 발행과 국고채 이자 지출 그리고 실질 이자율에 대한 표입니다.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보면 국고채 신규 발행 액수가 10년에서 17년까지 쭉 늡니다. 특히 13년도에 구조가 늘고 14년도에 구조, 15년도에는 무려 12조가 늡니다. 그런데 18년도에 보면 17년도에 비해서 3조가 마이너스죠. 이게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5조가 늘었습니다만 그리고 국고채의 누적 잔액을 보면 10년도에 310조에서 17년도까지 쭉 한번 보시죠. 546조까지 늡니다. 그래서 236조가 국고채 누적 잔액이 늘어서 평균 한 해 33조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도도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국고채 누적 잔액의 증가 액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고채 이자를 보면요. 310조 누적 잔액일 때의 국고채가 16조인데 17년, 18년, 19년까지 19년도 18조 정도로서 크게 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15년도에는 이자가 18.3조로서 가장 이자가 높게 지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이 국고채 신규 발행과 누적 잔액은 늘었지만은 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조달 금리가 최근 10년간 2.8%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조달 금리의 인하로 인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앞으로 실제 조달 금리가 지금처럼 이 저금리의 기조 이런 것이 최근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예.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확장적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이자 부담은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표 주신 것처럼 2010년도에 국가 채무가 300조 원 시대일 때도 이자 부담은 약 17, 8조 정도 됐었고요. 지금도 비록 국고채 누적액은 늘어났지만은 실제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국채 이자는 20조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한 17, 18조 정도로 쭉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국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 소요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조달 금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자 부담이 저금리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동원 여력은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저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19년도에서 23년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은 재정 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이 6.5%인데요. 18년에서 22년 연 평균 증가율 7.3%보다 오히려 0.8%가 하락이 됐습니다. 부총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8년도에서 22년 사이에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의무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8%로서 재정 지출 증가율 6.7%보다 컸지만 19년도에서 23년 사이의 계획에서는 재량 지출이 6.9%로서 의무 지출 6.1%보다 커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 사항으로 20년도 예산 안에도 이전에 비해서 R&D라든지 환경,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이런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해서 재량 지출 증가율은 11.9%, 의무 지출 증가율은 6.8%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19년, 23년 사이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증가율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의원님 아까 지적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은 9.3%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이후 재정 지출 증가율은 저희가 5 내지 6% 정도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9.3%로 확장 재정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분석하신 것처럼 의무 지출 소요하고 재량적 지출 소요로 본다면은 사실상 재량적 지출 소요가 경제 활력 뒷받침하고 직결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9.3% 늘리면서 특히 산업 분야의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고요. 산업, R&D, 그다음에 이 SOC 예산이라든가 이와 같이 수출이라든가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대비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까 의원님께서 숫자로 보여주신 재량적 지출 소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진 재정 확대 정책을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만 본 의원이 평가하는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 한마디로 경제 살리기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기부 장관님. 네. 본 의원의 이런 평가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항인 중소벤처 기업이나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예산 이런 것이 재량 지출로 많이 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의 핵심 분야인 소부장 분야에서의 벤처 투자는 계속 하락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부장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펀드가 2016년도에는 26%, 2017년도는 25.5%, 2018년도 22%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소재 부품 장비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의 장기 투자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처음에 이 벤처 투자 가운데 특히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 멈칫하는 그런 성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의 경우에는 정부의 모태 펀드 투자 비율이 6대 4로 다른 것보다 정부 투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더 지적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벤처 투자와 이 소부장 분야에서의 결합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자립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제2벤처붐을 통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데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자립화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 여름에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에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떤 자극적인 그런 그 기회가 없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600억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 600억이면 정부 투자 비율이 6이기 때문에 1,000억 원 펀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1,000억 원 펀드가 조성되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그 업체의 약 50개사 정도밖에 지원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업계와 그 또 벤처 투자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내년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의 600억 원의 투자로 가지고는 소부장 분야의 투자 유동성 이런 것을 확충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의 좀 적극적인 정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바라는 바는요, 한 1,200억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면 1,800억의 그 재정 지원이 되는데 이 1,800억을 가지면 3,000억의 펀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억의 펀드가 내년에 지원이 되게 되면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의 벤처 투자의 비중도 2020년에는 약 19.3%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에는 21.2%, 2022년에는 23.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벤처 투자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예산에서 약간 이렇게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기술 독립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히든 챔피언 가운데 생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매칭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펀드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독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본의원 장관님이 굉장히 동의하면서 우리 예결위원들께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좀 추가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산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에서 한전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요지로 특히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읽어봤습니다. 예. 최근 5년간 한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은 18년도에 1조 1,745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은 그 이전 14년부터 17년까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흑자 규모도 1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한전 본사 부지 매각 이익을 제외한 금액인데 대체로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그 기간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맞을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흑자 규모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걸로 보면 한전이 과거에 저유가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이나 이런 언급은 없다가 지난해에 전적으로 고유가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1조 원에 달하는 전기료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는 요금 체계를 바꿔서 매년 상시적으로 적용 할인하는 여름철 누진제도 폐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사실관계가 맞는지 어떤 겁니까, 장관님? 네, 오늘 그 보도와 관련해서 그 중에서 지난 7월에 그 한전이 경영 공시한 대로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우리 누진제 그 도입에 따라서 그 필요한 그 조치로서 또 필수 사용 공제 개선 또 주택용 게시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그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이미 저희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 체제 개편의 내용에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고요. 또 정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말씀을 주신 요금 할인 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이 요금 할인 특례의 도입 취지와 또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다음에 조치가 검토에 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특례에 관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부 그러면 장관님의 설명대로라면은 확대 과장된 내용이 많다, 뭐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국민 설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산의 강서 녹산 국가산업단지 한번 가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업무상으로 쭉 보고는 받아왔습니다. 예. 어쨌든 8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신도시가 인근에 10만 명이 있고요. 지금 20만 명의 근로자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에코델타 시티 등 또 미엄 3단 등이 활성화되면은 근 30만 명의 유동 인구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단에서의 녹산공단 간의 도시철도 지금 예비 타상승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산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에 대해서는 예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 초에는 예타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초에 한 2, 3개월 뒤에 예타가 마무리되려고 하면 잘 안 들리는데요. 예. 보충 예. 질의 시간에 하시죠. 예.